뉴욕 증시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우세 전망과 연준의 양적 완화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예멘 남부 지역에서 운영하는 송유관이 폭발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알카에다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G20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적으며 향후 5년간 증가폭도 최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중국은 5년 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 수준인 3,400여만 명이 늘어나면서 인도와 더불어 인력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앞서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관망 심리를 보이면서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리면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고 다음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그다지 큰 폭의 매수세는 기록하지는 않았고요. 그에 따라 상승폭도 좀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되레 밀렸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왔고요. 0.7%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환율에 대해서 좀 불안정한 심리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소폭 내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와 인도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자극을 좀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세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와 S&P, 나스닥 모두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SN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트레이드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 폭은 좀 미미했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강했어요. 이런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네. 관망 자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네네. 부분들이 이제 장중에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어떤 변동성 장세 부분들을 이용한 틈새 장세로 선물 매매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데, 자, 이 부분들을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이런 부분들이 왜 가능한지, 외국인들의 현물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선물 플레이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현재 화면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 지금 종합지수 부분인데 밑에 하단 부분에 보이는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지분 매매 현황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기관들의 매매 형태.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작년 상반기부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 부분들을 계속 바스켓에 물량 부분들을 모아왔던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물량 매도를 하면서 어떤 수급 부분들에서 체인지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물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외국인들의 수중에,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에 많이 포지션이 잡혀 있는 상태고, 기관들은 어떤 방어력 자체가 상당히 좀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전일 외국인들과 11월 1일과 2일에 외국인들의 선물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부분들을 장중 흐름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형태인데요. 11월 1일 같은 경우에 시지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같은 경우 12,000계약 정도 순매수 부분들을 좀 진행되는데, 현물 부분들은 어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어떤 빅 이벤트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어떤 현물 부분들 추가 매수 부분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 현물은 이미 포지션에 잡혀 있고, 단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량 부분들을 많이 감소시킨 것에서 선물 가지고 작은 금액 가지고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1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3,000, 그리고 전일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장중에 이제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장중에
한번 급락 파동이 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000계약 정도 순매수 부분을 진행하다가 마이너스 100계약 가까운 순매도 불로천해서 거의 2,100계약 정도를 순간적으로 시장에서 급락 파동을 만들면서 어떤 투자가들에게 어떤 혹시 또 어떤 FOMC라든지 어떤 나쁜 악재가 있지 않나 이런 어떤 불안감을 조성을 하면서 시장에서 하락 파동을 만들었지만 종가상으로는 여전히 선물 부분들은 3,500계약, 500계약 순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현물 부분들은 이미 바스켓에 담아놓은 상태에서 선물 가지고만 어떤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과 모레 어떤 발표가 되는 FOMC 회의를 관망을 하면서 어떤 특정 종목군들만 어떤 반등을 시키는 이런 박스권 장세, 변동성 장세 부분들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 옳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물론 선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선물 플레이에 따라서 장중에 급등락폭들이 좀 커지는 변동성 장세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물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종목군에서 우리나라 종목군들을 좀 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의 저 펀더멘털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작년 2007년 대비 우리나라 순이익이 거의 2007년에는 약 57조 정도 되는 금액이 올해는 약 100조 가까운 순이익 부분들이 증가된다. 이런 펀더멘털을 보시면 현물 부분, 변동성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저가 매수 부분들로 접근하셔도 된다. 단 현재 지금 종목군들 보면 어떤 외국인들의 종목 장세 부분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데 올라오는 종목군들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주 여러분들 좀 접근하시기는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음 화면을 보면서 유동성과 실적,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호재 부분들은 유동성과 실적 부분인데 자 이번 주에 이제 FOMC의 어떤 유동성 부분 제2차 양적 완화의 규모 부분 그다음에 세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방향성에 따라서 물론 이제까지 8월 말부터 현재까지 1,800에서 1,900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은 이런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1차 상승 부분도 이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정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OMC에 비해서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 부분들이 모두 다 어떤 변수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데 어떤 시장에서 지금 바라는 기대치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부분들을 여러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 부분들이 최근에 블룸버그라든지 외국의 전문 투자가들의 예상치를 어떤 상회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3개월 연속 어떤 이 상회 부분들이 좀 진행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도 업종군의 어떤 연결선상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동성과 실적 두 가지 내용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제2차 레벨업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먼저 이제 첫 번째 유동성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나왔을 때 자, 그렇다면 이제 주도 업종 부분들을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역시 종합지수 화면이고요. 종합지수 화면인데 자 박스권이 지금 3개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의 한 1년 정도 박스권 부분들을 진행이 되면서 1차 레벨업 부분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 추가적인 실적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체크하는 그런 기관이 됐다면 자 2차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2차 부분들이 이번 달 8월 말부터 2차 유동성 장세가 FOMC의 추가 양적 완화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2차 레벨업이 됐다면 자 마지막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FOMC의 유동성 부분들이 부합되지 않느냐. 역시 부합된다고 하면 시장은 역시 긍정적인 내용. 하지만 부합되지 않고 어떤 부합되지 않고 약간 밀리는 파동들이 나온다 하면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이 중국의 이제 PMI 지수, 그 다음에 향후에 경기 선행지수,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터닝을 하느냐. 자, 이 부분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급락 파동을 나왔던, 자, 이런 파동들에서 주도 업종분들이 중국 섹터입니다. 중국의 어떤 PMI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진행돼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어떤 경기의 글로벌 경기 부분들의 바닥권, 재차 반동권들이 부각이 되면서 중국 조선 섹터, 중국 관련된 섹터 부분들이 시장을 주도주로 다시 재차 상승 부분들을 이끌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동성 부분들이 만약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온다.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장세로 지금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1840선에서 1920선까지의 박스권 장세.
이런 부합적 유동성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고 하락 파동이 나올 때는 1840선 장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PMI 지수, 그다음에 경기 선행지수의 11월과 12월 달 터닝 부분들을 예상을 하시면서 실적 부분들에 대한 중국 모멘텀을 보시면서 이런 관련 종목군들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업종 쪽으로 관심을 한번 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전에 어제 장에서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 업종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자동차 관련 업종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 현대차가 시총 2위까지 올라섰고 기아차 역시 시총 9위를 노리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자동차 업종 과연 담을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쎄 현재 시점에서는 그 신규 투자가라면 약간 좀 부담감이 가는 네. 좀 지수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슈팅 부분은 약간 5% 정도의 어떤 성장 모멘텀은 좀 있지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좀 매매 부분들이 빠른 투자가라면 한번 접근할 수 있겠지만 좀 일반 투자가들은 좀 접근하기 좀 힘드시겠다. 네. 이런 현대차의 재상승 부분들은 물론 조선이 아니라 중국 모멘텀 부분,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중국 네. 모멘텀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겠고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이번 달에 GM이 재상장이 됩니다. 네. 글로벌 자동차 메이크업 GM의 재상장 부분들은 현대차의 이제까지 마켓 부분들에 대한 급등에 대한 재차 밸류에이션 부분들에 대한 재상승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GM 재상장에 관련한 어떤 프리미엄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조선 자동차, 화학이 현재 주도주 섹터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떤 저가 부분들에서는 좀 눌림목이 나오면 여러분이 접근하시겠지만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떤 따라가시는 전략 부분들은 이격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벌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군들에도 좀 더 길목지키 부분들을 접근하시는 게 좀 예. 좀 편안하신 매매 부분들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자, 지금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지수가 다시 1920선을 돌파를 하느냐.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IT 섹터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IT 섹터 외국인들이 그 한 달 사이에 좀 상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 부분들을 많이 유입이 됐는데 더불어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신용 부분들을 접근을 하면서 좀 투자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흐름보다 한번 이런 개인들의 신용 물량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런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투자를 하지 마시고 네. 저가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부분들이 좀 가능하려 보겠고요. 네. 다음에 이제 그 1920선이 뒤차 돌파되면 이제 금융 섹터 부분들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네. 이제 증권 섹터와 보험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평가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금 거래량 부분들이 매매 수수료 부분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권에 두셔야 될 부분이고 네네. 중국의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원화 절상 부분들 이번 달에 우리나라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3% 이상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12월과 12월까지도 어떤 가격 안정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대한 압력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크게 진행될 수 있다. 네. 그러면 금리 인상에 관련된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보험 섹터 부분들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접근 가능하겠고요. 중국 내수 소비 확대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테마 부분들이 아니라 1차 상승을 이루었던 종목군들 올라간 종목군들 따라가지 마시고 밑에서 지금 좀 예전에 올라갔지만 또 눌림목 부분들을 상당히 좀 진행했다.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권을 좀 두셔도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업종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보험 업종 쪽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호주 기준금리 인상을 또 단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물론 그 이전에 중국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험 업종 쪽으로 이제 슬슬 관심을 돌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주가 자체가 조금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보험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삼성생명이라든지 몇몇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담는 게 과연 옳은지 그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생명보험에서도 보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 하단 10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하락 파동들이 진행되는데 다른 네. 현대해상이나 동부화재 이런 보험 섹터 자동차 보험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먼저 움직이는 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약간 비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 부분들 10만 원 정도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만 네. 1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공모가 부분들 하단
하단과 상당 부분이 9만 원과 11만 원 정도로 형성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 또한 11만 원까지 반등을 해주다가 다시 10만 원 선까지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10만 원 정도의 지지 파동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종목군도 한번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탄력적인 부분, 보험 섹터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군을 쓴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해상이라든지 동부화재 이런 종목군도 한번 관심권에 좀 두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앞에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제 마진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 뭐 SO이라든지 GS, SK에너지 이런 유가 관련 상승 부분들 종목군도 한번 관심권에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험 관련주에 대한 말씀까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한 종목을 딱 정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금일의 관심 종목은 이제 중국 내수 소비 확대 부분들에 따라서 1차 상승 부분들이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이 뭐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에이블 CNC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가파른 상승 부분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네네. 전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군이 어떻게 보면 중국 내수 소비 유한화 절상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120만 원까지 상승을 하고 다시 이제 100만 원대 내려와서 다시 재차 상승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여전히 중국 내수 소비 확대 부분들에 대한 관심권을 좀 두실 수 있는 종목이지만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100만 원짜리 종목이다 보면 일반 투자가들이 좀 관심권에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약간 매력적인 금일은 락앤락이라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관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시장 수익률 부분들, 시장 점유율을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 비중 자체가 거의 한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중국 진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연 평균 거의 100% 이상 부분들을 성장을 진행을 하면서 네. 초고속 성장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성장을 했는데 이제 가장 발전된 도시에서 이러한 성장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화의 개발 부분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2차, 3차 도시 진출이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부분들도 역시 60% 이상의 점유율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의 매출 비중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80% 이런 매출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이제 1,800억에서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50억까지 가파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소득 의 증가,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수 소비 확대, 유한화 절상에 대한 여러 가지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중국 재차 상승, 위안화 절상 이런 테마 부분들의 큰 흐름을 보시고 현재 38,450원 차트를 보시면서 수급적인 부분까지 같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격대면 재차 2차 레벨업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양매수에 어떤 관심권을 좀 받는 종목이고 재차 지금 정고점 부분이 약 42,000원 가까이 41,650원 선까지인데 신고가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도전 부분들이 가능할 권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들은 38,450원 정가 부분에서 매수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수준인 41,500원 선과 42,000원 선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손절가는 36,000원 설정을 하시면서 매매 부분들로 접근을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락앤락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종목들의 흐름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반도체 관련 업종 최근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반도체 가격이 2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번 달에 1.5달러대까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때 그 1차 가격대를 상당히 낮춰놓고 이 가격대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차 가격대인 73만 5천 원을 찍었습니다. 73만 5천 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재차 힘을 잃고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수에 비해서도 현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지수 상승에 거꾸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1차 매수가에도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차 매수가 21,000원을 제시했었는데요. 어저께 종가 21,900원이었고요. 네. 아직도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그 태블릿 PC 관련해서 그 수혜주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인탑스 같은 경우는 뭐 23,950원 고가를 찍었습니다. 목표가 24,500원에 약간 모자르는 가격이었는데요. 물론 지금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그 갤럭시 탭이 11월 8일서부터 시판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셔도 무난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몰레드의 그 AP 시스템은 목표가 8,8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9,260원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생길 때까지 약간 대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중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릴까 해요. 예. 하이닉스 쪽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흔히 저희가 뭐 국민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은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물량을 그냥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안 좋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2달러가 붕괴됐을 때 2달러에서 지지가 될 것이라고 봤던 그 외국인 기관들이 한동안 샀습니다. 하지만 2달러가 붕괴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달러까지 내려가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손절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언제 반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이 가장 성수기입니다. 가장 반도체 디램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반도체 가격 회복이 일단 성수기 지나서 내년에 비수기에 들었으면은 더욱더 힘들 것이다라는 그 실망적인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손절매하기도 어렵다라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워낙 손실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은 사실 가슴을 어찌 하이닉스 좀 묻어두시고 다른 종목, 그러니까 다른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올라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뭐 하이닉스를 인수한다는 그런 좋은 업체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하이닉스도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하이닉스는 내년 상반기, 내년 봄까지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하방 쪽으로는 따로 손절매 가격을 갖고 가지 않고 그대로 쭉 가져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손절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니까 투자자 분들도 성격에 따라서 손절매가 가능하신 분이 있고 손절매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뭐 손절매 못 하시는 분이 뭐 억지로 손절매 할 건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기간을 오래 두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한번 살펴볼 뉴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선 업종에 대한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조선 빅3가 영업 순항 중이다라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국내 주요 조선 업체들이 올 3분기에 대폭 개선된 영업이익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그 상반기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 흐름이 3분기에도 이어졌는데요.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 3분기에 전년 동기 무려 118.9%나 껑충 튄 3,474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매출이 2조 9,611억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4.4%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놀라운 영업이익 개선치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올 3분기 영업이익이 7,98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2%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에 보여줬던 8,809억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오히려 5조 3,337억 원으로 6.9% 증가에 불과했는데도 상당히 놀라운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선보이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삼성중공업도 큰 개선은 아니지만 무난한 영업이익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친환경 고연비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잇따라 성공함으로써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외에도 해양 플랜트 그리고 풍력과 같은 신수종 사업의 성과가 드러난 결과라고 합니다. 다른 국가의 조선 기술보다 한 발 앞선 기술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앞으로도 쭉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고 뭐 조선주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로서 가장 투자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네. 그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공시를 했는데요. 네. 오일 및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해양 플랫폼 1기를 그 5억 1천만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총 8기를 수주했고요. 네. 모두 40억 5천만 달러의 상당의 그 해양 제품을 수주했습니다. 네. 뭐 앞서 해군의 그 수상함, 구조함을 수주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특수성 건조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선 업황 회복 부진으로 조선 수주는 다소 부진한 감이 있으나 이에 플랜트나 그 해양 플랫폼의 수주로 매출과 이익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 업황이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은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또 앞으로 그 M&A 이슈까지 남아 있는데요. 요번에 현대건설 M&A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차례로 남는 것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포스코가 한번 관심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의 이 정도의 그 이익률, 이 정도의 기술력이라면은 아마 M&A도 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시는 동안 내가 차트를 봤어요. 일봉, 주봉 모두 상승 방향을 하고 있고 뭐 장기적으로 뭐 월봉까지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07년도, 2008년도 가장 그 호황기 네. 때 올랐던 주가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차트를 잠깐 보신다 하더라도 뭐 월봉상으로 보실 것 같으면은 이때 2007년도죠. 2007년도에 6만 5천 원까지 갔다가 네. 뭐 지금 이제 3만 600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반토막, 아직까지도 반토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걸려있는 선을 돌파하는 시도, 이게 60월선이죠. 60월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났고요. 네.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지금 현재 고점대에서 약간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눌림목 주는 상황에서도 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고요. 네. 조만간 이것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따라서 그 매수가는 올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있는 그 21선, 따라오는 21선이 무너지는 29,1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살펴봤고요. 이 다음 종목도 한번 저희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조선 그 부품 업체인 성광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광밴드는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 배뿐만이 아니라 그 플랜트, 발전소, 공장 등의 그 배관 이음새를 만드는 피팅 업체라고 불립니다. 최근 플랜트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또 국내 기업들이 공장 증설이나 공장 건설을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주 금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받는 그 월 평균 수주 금액이 2007년도에 화랑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따라서 성광밴드 최근에 매수세가 아주 좋습니다. 네네. 성광밴드 말씀 들어봤습니다. 성광밴드도 기술적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을 텐데 이번 주 들어서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횡보를 하다가 이제 에너지 응축 과정이라고 저희 불리는데요. 네. 한 달 반 동안 횡보를 하다가 이제 탄력을 받고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수세는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광밴드도 역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그 위 상단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그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그 2007년도에 한 300억 정도 월평균 수주액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270억 정도까지 한 30억 차 네.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이전 고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시초가 오늘 따라잡아도 무난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31,000원. 이 주봉상 봤을 때 가장 고점대입니다. 네. 31,000원이고 손절가는 26,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조선 관련주로서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우조선해양, 성광밴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성광밴드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대형주인 뭐 조선 쪽으로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나을까요? 그 지수의 부담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900포인트를 얼마나 뚫고 올라가느냐가 가장 문제인데요. 네. 아까 보여줬던 그 대우조선해양이 약간 눌림목 주는 그 현상도 대우조선해양은 상당히 뭐 전망이 밝고 투자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에 지수 부담으로 옆으로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약간 눌림목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수의 부담을 느끼는 그러니까 옆으로 흐르는 대우조선해양은 이것이 치고 올라가기에는 어느 정도 지수의 네.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의 부담이 없는 성광밴드가 뭐 단기 투자하시기나 수익률을 내기에는 네. 좀 더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그 지우마 호세프 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네. 그 호세프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의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현 대통령인 룰라 대통령이 추진 중이던 100조 원대 그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정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그 SOC 투자 사업에 하나로 약 105조 정도를 투자할 계획인데요. 네네. 그 중에 그 상파울루에서 그 리오데자네이루까지 연결되는 그 고속전철 사업은 그 SOC 사업을 대표하는 것으로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이 경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그 한국의 우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 호세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뭐 우리에게 좀 다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또 호세프 대통령은 그 지금의 룰라 대통령과 함께 다음 주 열리는 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고요. 네. 이 기간 중에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브라질 그 SOC 투자 관련해서 그 고속철도 관련주가 이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그 현대로템, 코론건설, 그리고 삼성 SDS, 코레일이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 사업 수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철도는 이 외에도 그 브라질에서 그 상파울루의 그 현대차 생산 공장이 그 착공이 열릴 예정이고요. 네.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도 그 브라질 조선소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진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의 수혜도 예상되어집니다. 네, 브라질에서 뭐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뭐 이렇게 굵직한 행사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 작업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 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관심을 둬야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종목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양강철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네. 동양강철 같은 경우는 그 현대 로템의 알루미늄 소재를 통한 그 철도 외관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현대 로템의 그 1차 벤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현대 로템과 그 철도 차량 경량화를 위한 연구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번에 그 수주에 컨소시엄을 이뤄서 참석하는 그 현대 로템으로부터의 그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로템 외에도 그 삼성중공업과 그 LNG 선박 탱크, 저장 탱크를 알루미늄화하기 위한 압출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LCD TV 이 프레임과 LED TV의 엣지바 공급 업체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동양강철 말씀 들어봤는데 기술적인 내용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네. 동양강철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고점대에서 약간 수그려서 그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지수에 대한 좀 부담이 여기에 좀 껴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2011년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6,6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네. 그 21선 무너지는 5,730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초가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음 종목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내용까지. 네. 대우에일입니다. 대우에일도 역시 현대 로템의 그 1차 하청 업체입니다. 철도 차량의 그 임가공 업체인데요. 네. 자회사인 그 대우산업이 그 교량 건설 공법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철도 공사 관련해서 올해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요. 브라질 고속철도도 그렇고 그 미국 캘리포니아 등재 고속철도도 그렇고 시베리아 횡단선과 한반도 종단 철도 등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일단 기대에 의한 단기 매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대에 의한 단기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요. 네. 막연한 낙관으로 인해서 무조건 홀딩하는 그런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시총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큰 변화가 있는데요. 현대차가 2위에 올라와 있죠. 포스코가 3위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또 변화가 있습니다. KB금융과 기아차의 시총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기아차가 2.6% 현재 급등을 하면서 5만 원 선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KB금융은 10위로 밀어내고 시총 9위까지 올라오는 가히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위별로 한번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6% 수폭 오르고 있고요.
어제 시총 3위로 밀린 포스코 0.3%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2% 급등하면서 조선주들의 랠리도 역시 이어지고 있고요. 자동차주들이 잘 나가면서 현대모비스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5% 급등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은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학업종 역시 강세입니다. 조선 그리고 화학업종 여기에 자동차 업종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SK에너지 3.3% 급등하면서 1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국전력은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기아차의 기에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LG전자는 0.8%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롯데쇼핑과 SK텔레콤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0.2%와 0.8% 각각 하락을 하고 있고요. LG와 LG디스플레이는 0.8, 1.4%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원동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1,95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T는 0.2%, 우리금융 0.3%, 신세계 0.1% 각각 하락하고 있고요. NHN이 1.6%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KTNG 같은 경우는 0.1%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역시 1.3%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1.4% 급등을 하고 있고요. 삼성화재, 삼성전기 나란히 0.7에서 1.6%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전기 업종으로 간헐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업종 쪽으로는 그다지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은행 0.6%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 가까운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193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이 주초에 들려온 이후에 강시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가도 26,1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1.7% 오르고 있고요. CJO 쇼핑 3%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1.1, 그리고 다음과 OCI 머티리얼즈, 태용까지 1.6에서 3.1%까지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오이스 게임스는 좀 쉬어가고 있네요. 0.1%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 가까이 상승하면서 52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코스피는 1%를 훌쩍 뛰어넘어서 1938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봐도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출발 상황 진단 좀 내려주십시오. 예, 어제 미국 시장이 최근에 혼조세를 계속 보였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고, 특히 어제 나스닥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지수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현대자동차 그룹주의 상승에 이어서 삼성전기 등이 반등하면서 현재 상승 폭은 19포인트 1%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거에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최근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밤에 있을 FOMC 역시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규모에 따라서 다소간의 주가 변동성을 생각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추가 양적 완화가 장기적 측면에서 긍정적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최근에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게 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연준의 의도에 상당히 부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어서 추가 양적 완화는 연준의 결과 역시 다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무드가 조성된 점이 오늘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의 상승은 여전히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등 자동차와 더불어서 최근에 다시 상승에 가담하고 있는 SK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오늘은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제가 이 질문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강세 꾸준합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 시가총액 순위까지 뒤바꾸고 있는데 이 자동차 업종 전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나 시장 외에서도 지금 최대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실적 개선 정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 환율과 관련한 대외적인 환율 정책 요소들이 대부분 엔화의 강세 쪽에 포커스가 맞춰본다면 우리가 환율이 조금 절상이 되더라도
대체적으로 일본 환율과의 경쟁 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년도 초반 중반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그 소비 시장들이 여전히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밸류에이션의 상향 조정이 가능한데요. 현재 그 현대차나 기아차의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시장의 밸류에이션보다 약간 밑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국면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현재 기아차나 현대차 기준으로는 추가적으로 시장의 기대 수준은 10% 정도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현대차 기준으로는 20만 원 얘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 정도 이상 나오는 얘기가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을 고려하더라도 자동차 그룹주들의 추가 상승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수급 상황을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 저희가 선물 쪽으로,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쪽으로 관심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현재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그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그 매수와 매도의 반복 자체가 시장에 약간의 그 변동성 요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은 그 외국인 선물보다는 전체적인 미국 글로벌 증시 흐름에 연동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 그 선물이 추세성을 확고히 띄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수가 좀 발생했을 때 외국인들의 그 모습들은 간혹씩 그 현물 매수분에 대해서 해시성 매도들이 일부 나오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들을 봐서 오늘 일단 1100 계약 정도 나온 게 오늘 좀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의 흐름 전체의 그 흐름에서 왜곡되는 현상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 끝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거의 막바지를 지나가고 있어서 실제 시장의 어닝의 기대는 높지 않지만,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관련해서 본다면은 여전히 실적을 기반한 수급의 형태가 지금 계속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해서 에너지 업종으로 대변되는 정유 업종, 그리고 조선 섹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달러 약세에 대해서 상품 관련주인 풍산이나 고려아연 같은 종목군으로도 강세 현상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시장에 낮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재평가 작업들은 계속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기대에 따라서 유동성에 대한 풍부한 유동성들의 유입들엔 기대 역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는 자동차나 에너지, 그리고 조선, 이런 화학 업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현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환율 출발 상황 전달해 주십시오. 예, 금일 FOMC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밤사이 양적 완화 확대 기대 속에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하락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10원에 개장하여 현재 1108원대로 몸을 좀 낮춘 상황입니다. 네. 어제 호주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왔고 환율 시장도 여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분석부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미 달러 반등으로 1119원대로 출발하였지만은 호주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1110.4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이후 당국의 개입 추정 매세와 결제 속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되면서 전일 대비 3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일은 호주의 금리 인상으로 미 달러가 호주 달러를 비롯한 주요 통화에 대해서 급락세를 보였고, 인도도 올 들어서 6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펀더멘탈이 견조한 국가들의 통화 긴축은 이들 국가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달러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싱가포르의 통화 긴축 시에도 미 달러는 급락한 바가 있고, 우리 금통위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물가 부담으로 금리 인상 기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발표될 FOMC 결과에 시장은 초점을 맞출 듯 보입니다. 이벤트 결과를 앞두고 미 달러가 하락 압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규모 무역 흑자 기조와 또 금리 인상 기대 등 국내외 변수들로 달러원 환율도 1110원에 대한 하향 압력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에 대한 부담과 당국의 지속된 스무딩과 또 자본 통제에 대한 경계 등이 환율의 지지력을 제공할 듯 보입니다. 금일 10월 저점인 1110원에 대한 하향 테스트가 예상되지만 글로벌 환시 움직임과 당국 동향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대로 환율이 지금 1109원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1109원 10전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 이 선을 잘 지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군요. 채권 시장 출발 상황도 들어보도록 하죠. 예, 밤사이 미국 국채금리의 반락과 단기 낙폭에 대한 좀 반발 매수의 유입으로 채권 시장은 소폭 반등 개장하여서 현재는 보합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역시 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채권 시장에서도 뭐 별도의 전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입니까? 예, 먼저 전일장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호주의 예상일 금리 동결과 외국인의 이자 소득세 면제 환원 개정안 추진 소식으로 투자 심리는 악화되면서 시장 금리는 전 영역에서 급등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예상의 급등에 이어서 호주와 인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서 금통위에서의 또 통화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 등 악재 연속으로 국채 선물은 지난주 단기 데드크로스 발생 이후 가격 낙폭이 확대되면서 월물 조치 이후 최저가 수준으로 반락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 미결제는 가격 고점에 도달한 10월 15일로부터 약 2만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락 과정에서 국내 기관의 해치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제한되면서 시장의 주도 주체가 국내 기관으로 전환이 되었고 악재가 연속된 시장 상황으로 미뤄볼 때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관의 매도 해지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소폭 반등 개장하였지만은 미국 FOMC와 중간 선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관망 중심으로 장중 등락은 조금 제한될 전망입니다. 가격 반락 시에는 국채 선물로는 전일 지지 가격대인 60일선인 111.9포인트 선에서의 1차 지지가 예상이 됩니다.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여전한 FOMC 경계감 속에서 기술적 되돌림을 제외하고는 금리 하단이 좀 제한될 전망입니다. 금리 반락 시에는 듀레이션을 축소하는 것이 좀 유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준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초반 상당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면서 지금 193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40선도 현재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여기에 발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 상당히 괜찮은데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도 내려보고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흐름이 좋아요, 오늘. 예, 외국인들이 그렇습니다.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장에서 뭐 참여를 해야 되냐, 아니면 좀 기다려 봐야 되냐,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좀 고민스럽죠. 슈퍼가 아침에 좀 빨리, 그리고 시세가 좀 강하게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수가 강하게 오른 거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0월부터 지수가 1900선 돌파 시도를 3번에 걸쳐 했고, 이번이 4번째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한 달 정도 그런 식으로 3번, 4번에 걸쳐서 1900선 안착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900이라는 지수가 주는 부담감들은 상당하게 좀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곧 1900선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려는 마음을 먹기 어려웠던 투자가들도 조금 시장에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금 참여
환율을 내서 수익을 내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침에 세게 쓴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오후가 되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올 테고 또 오늘 밤이면 FOMC가 있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 그러니까 상승의 연속성까지를 강하게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들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자동차 업종은 저희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기아차 흐름 상당히 좋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까지 이렇게 3인방 주가 흐름이 대단합니다. 신고가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고요. 여기에 또 투자자들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업종은 어쨌거나 기존의 지도 종목이었던 뭐 화학이나 기계나 이런 다른 요즘에 이제 강하게 오른 또 중공업이나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를 이끄는 가장 큰 업종이자 테마로 부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좀 매기가 이전됐다가 제가 빠르게 다시 자동차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거래도 이쪽에서 대규모로 늘어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거래가 기아차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며칠 동안 거래가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주가가 강하게 오르면서요. 속도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과열에 대한 부담. 단기적으로 보면은 단기간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면서 거래가 터지게 되면 과열 부담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기아차 자체나 아니면 자동차 산업 마찬가지죠.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반영해서 올라왔지만은 지금처럼 단기적인 속도가 강하고 거래가 대규모로 터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과열에 대한 걱정들은 좀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조선주도 자동차주 못지않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오늘 현대중공업도 급등을 좀 하고 있고 조선주에 대한 접근 전략도 한번 저희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존 주도주들은 꼭 하나씩은 담고 가시는데 뭐 조선, 화학, 자동차 뭐 이들 업종 흐름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조선주 중심으로 한번 포트 어떻게 한번 짜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 뭐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도 결국은 자동차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주가가 강하게 가는 상태인데 이게 완만하게 주가가 실적을 반영하면서 간다 아니면은 미래 전망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면서 간다라고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간의 시세를 강하게 내게 되면은 실적과 주가 상태가 주는 기대감이라는 딱 중간에 위치해서 놓고 본다면은 주가가 기대치를 너무 빨리 반영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뭐 주가는 그날 순간순간 변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하루 이틀에 변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변하는 거고 그 장기간에 걸쳐서 변하는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데 금융시장, 특히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인 외에 수급상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흔들림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 빠르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제 과열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과열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이전에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는 쉬어갈 수 있는 시간들도 좀 빨리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일부 업종, 테마 종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세가 좀 지배하게 되고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내기도 좀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좋게 본다면은 굉장히 뭐 좋은 얘기 실제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데 이걸 좀 부담스럽게 바라본다면 시장 전체의 선순환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주도주와 후발주 사이에 전반적인 선순환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선순환을 주는 것보다 주도주가 너무 빨리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오늘처럼 장이 좀 좋아도 조금은 조정 가능성은 대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좀 들리는데 투자 전략도 그쪽으로 좀 맞춰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오르는 요인들 중에 하나 9월 달부터 살펴놓게 본다면은 미국의 양적 완화가 굉장히 강하게 추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9월, 10월 양세를 이끈 핵심 포인트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글로벌 유동성 환경을 계속해서 풍부화시켜낼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외국인들을 우리 증시에 끌어당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환율을 전면적으로 절상시키면서 외국인들이 그 주가로 거둘 수 있는 수익에 환차익까지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 밤이면 어쨌든 FOMC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상당하게 뭐 논란들이 많은 거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양적 완화 발표 자체가 추가적인 호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됩니다. 지난 2달 동안 주가를 이끌어왔던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의 얘기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는 기존 상승 구도, 기존의 주가를 이끌어왔던 논리 구조가 유효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새로운 논리가 형성되는지 지켜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강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짧게 그 방망이를 흔히 뭐 짧게 잡고 때린다 야구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 것처럼 조금 짧게 바라보는 것도 수익객에게는 유리한 전략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한번 단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 코스피가 오르면서 1938을 출발 후 30분 현재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 오르면서 52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30전 내리면서 1110원대가 깨졌습니다. 1109원 30전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켓앤센 증시에서 다시 한번 투자 전략도 세워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